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아침입니다. 검찰총장 찍어내기 문재인 정부의 그 양상이 지금까지는 겉으로는 추미애 윤석열의 갈등 대립으로 비춰졌지만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맞부딪히는 양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내일로 예정이 된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결과가 나오면 결국 그 재가는 대통령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전면으로 나섰습니다. 또 예기치 않게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내고 이 징계가 잘못됐다라고 반발하면서 사표를 내고 나가는 바람에 법무부 차관을 또 내정을 해야 되는 것도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게 됐고 이제 윤석열 총장도 내일 징계위가 열리면 징계위 결과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불가피하게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맞부딪히는 정면 대결 양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추미애는 그동안 문재인 정권을 대신해서 전면에 나서서 윤석열 총장과 이렇게 갈등을 빚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이번 법무부 감찰위원회 결정 또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추미애는 완전히 완패를 하면서 이제는 징계위의 한 소속, 징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는 그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겉으로는 내일 열리는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법적 대응 이런 모양이지만 속 내용은 현재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두 가지 원전 수사, 송철호 울산시장 사건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원전 수사나 송철호 수사에 대해 하는 이 검찰을 더 이상은 볼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을 묻고 넘어가겠다. 이게 사건의 본질이고 겉으로는 이제 징계위 해임이 결정이 되면 징계위 해임 결정에 대한 공방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후에 법무부 차관 고기영 차관이 물러나면서 빈자리를 급박하게 이용구 변호사로 내정을 했습니다. 지금 워낙 급박하게 이 차관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내일 징계위에 보내야 될 차관과 장관이 징계위 당연직 위원이 되니까 징계위가 비게 되니까 급하게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구 차관을 급하게 임명하면서 챙겨야 될 걸 두 가지를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는 이용구 변호사가 백운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담당했던 결정적인 인물인 전 산업부 장관인 백운규 장관의 그동안 원전 관련해서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을 챙기지 못했고 이건 두고 나중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용구가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급박하게 한 채는 팔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나름대로 소동이 일어난 셈입니다. 내일 열리는 검찰총장 징계위는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장관과 차관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검사 2명을 장관이 임명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 3명은 외부인으로 임명이 되는데 일단 문 대통령은 공정성을 기하라면서 이용구 차관이 지금 장관을 대신해서 위원장을 맡아야 하는데 추미애는 직접 자기가 징계위 청구한 사람이어서 위원장을 맡을 수 없고 위원으로 참가는 합니다. 이용구 차관 대신에 다른 외부 인사로 위원장을 선임을 해라라고 해서 이용구는 위원장을 맡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2명의 검사를 임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외부인 3명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 어제 중앙지검에 사표 소동이 났죠. 이성윤 지검장, 그 다음에 제1차장, 제2차장 모두 지금 사표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나왔고 그 3명이 모여서 동반 사퇴도 의논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종 확인한 결과 김욱준 제1차장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잘못됐다. 자신이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서 사표를 냈고 현재까지 2차장과 지금 이성윤 지검장은 아직 사표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표에 대한 이런 의혹들 내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용구 차관을 임명하면서 위원장도 시키지 마라. 이렇게 굉장히 공정성을 기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을 신경을 쓰는 것은 앞으로 대선 때까지 1년이 될지 1년을 넘어가게 될지 이 징계위를 두고 일어날 모든 법적 다툼을 두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측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치열한 법리수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몇 달 뒤를 내다보고 지금 징계위 부분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서로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결국 결정은 여론이 하게 되겠지만, 여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그 여론을 끌고 가는 부분은 그때그때의 법리적인 수싸움이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공정하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은 그래도 나름대로 공정하게 징계위를 끌고 가서 해임 결정이 나오면 해임 재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법적 쟁송대로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측도 일단 2일로 예정이 됐던 징계위를 4일로 미룬 데 이어서 다시 8일로 미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방어권 행사를 하기에 너무 촉박한 시간이다 라는 걸 이유를 들어서 연기를 요청해 달라고 했고, 징계위원으로 위촉이 된 명단을 달라고 했습니다. 징계위원들 명단을 알아야 거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가령 윤석열 징계 감찰에 관계가 됐던 검사나 관계자가 있다면 당장 지금 추미애나 지금 이용구 차관 내정자도 지금 당장 기피할 수 있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백운규 장관의 변호인이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장 차관이 다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심재철 검찰국장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도 기피 신청이 되느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지금 법무부 측은 8일로 징계위 여는 것을 연기하는 것, 징계위원 명단 다 밝히기 곤란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측은 내가 징계를 받게 되는 사유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아직 꼭 집어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공방전을 벌리는 것은 이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징계위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있게 될 그때도 집행정지 신청 또 무효 신청 소송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 소송에서 서로가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고도의 수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윤석열을 감찰하면서 6가지 사유를 들었는데 지금 징계를 하는데 징계 내용이 뭔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6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부당하다, 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렸고요. 또 그 행정법원에서 판결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말한 것은 아니지만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검찰총장을 그렇게 견제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징계위를 회부를 하면서 또 다른 징계 요인을 들고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 6가지라면 지금 내용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지금 분석입니다. 법무부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좀 지켜봐야 되고요. 이렇게 치열한 법무 싸움이 있다. 서로 지금부터 흠집을 내서 일주일 뒤에 있을, 한 달 뒤에 있을, 1년 뒤에 있을까지 계산을 하면서 서로가 기선잡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오후 2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을 하면서 징계를 절차대로 강행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결과대로 밀어붙이겠다. 그것은 윤석열 찍어내기를 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을 표하자 어제 오후 9시였죠. 오후 9시에 윤석열 총장이 원전 수사와 관련해서 산업부 공무원 신내림이 온 것 같다 하면서 감사원과 검찰을 오히려 조롱하다시피 한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영장을 쳤습니다. 이 공무원들의 영장을 쳐서 이 공무원들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결국 그 수사의 칼끝은 청와대로 갈 수밖에 없죠. 바로 정면 승부를 택한 겁니다. 그 영장 심사는 아마 오늘 오후 안으로 나오지 않을까 보입니다. 보강을 했다니까 영장 청구는 이루어지지 않겠냐 보입니다. 왜냐면요, 결정적인 자료 444가지를 감사가 오기 하루 전날 밤 12시부터 새벽 1시까지 대량으로 폐기한 사람들입니다. 공무원. 여기에 대해서 증거인멸, 이거에 대해서 영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일단 이런 상황의 원전 수사를 보면 이 원전에 대한 감사원의 자료, 7,000쪽에 달하는 감사원의 자료가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고 영장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게 지금 검찰이 직무유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 앞으로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뭐 내일 징계위가 갑자기 또 연기될 수도 있고요. 또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또 징계위원들 구성이 확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징계위를 열었는데 지금 전 국민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해임이나 파면 같은 그런 중징계가 아니고 가벼운 징계로 끝날 수도 있고요. 또 징계위가 결론을 못 내리고 또 재징계위가 열리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청와대가 계산하고 있는 것도 윤석열이 각오하고 있는 부분으로 본다면 해임 같은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고 거기에 따른 또 법적 대응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건 굉장히 1년 가까이 가는 대선을 앞두고 이 전국 전체가 문재인과 윤석열의 정면 대결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 징계가 있게 난 다음에 그 징계 뒤에 바로 있게 될 그 집행정지 신청이나 무효소송에도 어제 아래 이루어졌던 그 법무부 감찰위원회 또 행정법원의 판결이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윤석열이 밀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은 싸움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부담이 엄청난 상태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원전 수사와 송철호 울산시장권 사건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도 부담이다. 거기다가 정권 말이다, 레임덕이 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일단 계속해서 지켜보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무슨 윤석열 추미애 뭐 문재인밖에 없냐? 지금 다른 지금 아파트가 날리고 집값이 날리고 뭐 많은 어려움들이 많은데라고 말씀들을 하시죠. 맞는 말씀이고요. 하지만 지금 국정 전반을 앞으로 이끌어가게 될, 흔들게 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역시 이 검찰총장 찍어내기, 또 검찰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권 비리에 대한 수사, 이 부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큰 국가의 틀이 바뀌게 될 것이다, 변화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공수처를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공수처가 설립이 되고 나면 윤석열이 뭐 해임이 되든 해임이 되지 않든 또 공수처가 뜨면 윤석열은 또 수사를 받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윤석열의 법적인 투쟁, 앞으로 또 정치적인 행보 어떻게 될지는 굉장히 중요한 몫으로 앞으로 1년 넘게 남아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고맙습니다.